네, 풍수라 하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지침서, 돈 버는 풍수여행. 오늘 첫 코너는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청기누설 풍수비급 시간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대한민국의 오행 운세 중에서도 2015년과 2016년에 뜨고 지는 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 지역번호 02-797-81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동양미래 예측학 박사, 소재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 석화리듬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오행 운세에 이제 마지막 대해서 시간 왔습니다. 그렇죠. 벌써 5번째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오행 운세이기 때문에 네. 5번째 시간을 하는 겁니다. 오행 5가지라서 오늘이 마지막 모든 것은 동양에서 보는 관점에서 5나 3을 완전 숫자라고도 하고 최초 완전 숫자, 네. 그다음에 5가 이제 완벽한 완전 숫자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그 동서남북하고 나머지 그걸 마무리시켜주는 중앙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5군데치고 5번이 행해질 때 완벽하다 하는데 네. 오늘이 그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그 오행에 따른 산업별로 석화리듬을 이제 분석해 보면서 오늘 우리 제목 그 석화리듬으로 분석하는 대한민국 각 분야 오행 운세에 대해서 네. 그야말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15년과 2016년에 뜨고 지는 산업들을 위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일단 뜨는 산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람들은 당장 뭐 이렇게 올해 그것뿐이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네네.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은 당장 급한 게 올해 2014년, 이제 15년, 16년 네. 뜨는 것들 있죠. 하나 눈이 얘기했듯이 2013년, 14년, 그러니까 15년, 16년까지 뜨는 부분들은 주로 그 방송, 연예. 이 화기운이 강하죠. 그렇죠. IT, 네. 전자, 전기, 공상,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들. 네네. 그 다음에 정신에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정신에 관련돼 있는 뭐 정신과라든가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가 다 뜨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허. 네, 이런 시기가 바로 가장 많이 뜨는 게 겁니다. 대신에 가장 급히 뜨고 나서 어떻습니까? 바로 석화리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떠 있을 때. 네. 우리가 이제 가을에는 이미 속에 그 기운이 해가 지는 기운이 오는 겁니다. 하지가 지나면서부터 기운은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뜨거운 걸 느낍니다. 한동안. 네. 그거하고 똑같이 전성기라고 드리는 2015년, 16년이 화라든가 아까 오행 화 기운은 겉으로는 최고지만 벌써 속으로는 내면적인 문제가 하나씩 터져나오려고 하는 극성한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년이나 후년에 이미 조짐을 느낍니다. 올해부터 그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느낍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그냥 내년 후년이 최대 호황이라고만 느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2015년 가을부터는 이제 눈에 띄게 서서히 나타납니다. 물론 나타난다고 해서 당장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2016년 가을부터 가면서부터는 그때 석화리듬이 겨울로 전폭적으로 접어듭니다. 네. 화가.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화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다 17년, 18년 돼서 아주 가장 그런 쪽에 큰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제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을 겪으면서 네. 또 다른 것들이 또 올라오는 현상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예, 잠깐 이쪽 한번 화면을 잠깐 봅시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여기 지금, 자, 그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더 하고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원리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기억하시지만, 이제 뻗어가는 이 목이 아동의 기질이라고 했는데, 이 목을 또 다른 우리가 목이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목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불병정 무기경심의 십간과 네네. 자축인미 진사음이 12지지의 세상이라면 현실이 십간과 12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십간과 12지지가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가 만나서 둘이 이게 음양입니다. 남녀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를 이루고 애초에 하나님이 됐든 절대자께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합해서 하나를 이루듯이 천간과 지지가 합해서 하나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들도 가족을 이룹니다. 그래서 천간도 잘 보면은 두 개가 음양이라고 두 개가 있고 지지도 음양 두 개가 있어서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가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막 절대와 상대를 얘기하면서 현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겠습니다. 그럼 오의 세상입니까? 사의 세상입니까? 오가 원리가 돼서 네. 사로 나타난다고 했었죠. 오행이 현실에서는 사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현실은 사의 개념으로 얘기가 됩니다. 한번 보신다면 오행 목일 때 천간은 갑이 양이고 을이 음입니다. 지지는 인이 양이고 묘가 아하. 음입니다. 그래서 갑을 인묘. 엄마, 아빠, 자녀가 됐든 아들, 딸이 됐든 해서 네네. 이 넷이 한 가족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행 목인데 이것이 우리 현실에서 표현될 때는 갑을과 인묘로 이렇게 표현이 돼 나갑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그리고 그럴 때 무슨 얘기냐. 올해가 갑년이라, 네네. 갑원이라, 갑. 그럼 이것이 목인 겁니다. 그런데 지지는 오라 갑니다. 오. 그럼 오는 뭐냐. 이렇게 보면 화에 병정과 사우라 할 때 이 오인 오가 겁니다. 있네요. 그럼 천간은 이 갑원년은 천간은 갑이요. 지지는 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네.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 해서 천간은 목이니까 올해 목에 해당되는 게 뜬다? 그렇지는 또 않은 거예요. 왜죠? 왜냐면은 여기서 얘기할 때 갑을과 인묘를 얘기할 때 네. 갑을은 기운이라고 하고 인묘는 그 기운에 비해서 현실이나 진짜 현실의 문제라고 합니다. 현실. 아. 그러면 인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목으로 봐주면 되는데 네네. 갑을은 기운인 거예요. 기운은 뭐냐? 이런 기운 용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이렇게 표현할 건 아니지만 운동이라고 표현합시다. 현실은 운동을 하고 있는 걸 보이는 거고 인묘는. 네. 갑을은 운동을 시작하는 기운인 거예요. 운동을 시작하는 기운. 눈에 보입니까, 기운은?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우리 박사인 아나운서의 마음이 있어요, 마음, 정신. 네. 그게 갑을 같은 거고, 인묘가 행동 육체 같은 같은 겁니다. 게 예. 밑에 있는 그 거죠. 육체. 그러니까 어허. 육체이기 때문에 인묘는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네네. 박사는. 그런데 정신은 생각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자, 우리가 현실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지가 가장 태양이 지구를 가장 길게 비칠 때입니다. 네네. 그렇죠? 그런데 하지가 기운은 가장 양의 기운이 강할 때인데 네. 6월 22일이죠. 네. 우리가 뜨거운 걸 느끼는 건 언제죠? 하지가 아니라 지나서 하지 8월쯤 차츰 지나서 6월 22일이 아니라 7월 끝머리 네네. 8월 초 이렇게 느낍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불이 이렇게 기운이지만 이거 시작되는 거다 보니까 기운은 이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8월 초에 뜨거운 것은 6월에 태양이 뜨겁게 비친 거에 의한 결과인 겁니다. 네네. 바로 6월에 태양이 비치는 게 같은 게 가불인 거고 8월에 나타나는 게 같은 게 인묘가 됩니다. 아하.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역학을 하시나 이렇게 명리하시는 분들이 이걸 모르다 보니까 그냥 똑같이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오 뭐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천간은 목이요 지진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약간 애매하게 들어가는 네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갑은 오늘 얘기를 했죠. 천간이 목이 아니라 사실 기운에서는 이것이 이제 가장 이제 강한 것들이 목이 아니고 화라든가 토라든가 이런 걸 화를 의미한다. 토를 의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느끼셔야 됩니다. 12시 반 정오를 알미야 뚜뚜뚜 할 때 태양은 가장 뜨겁게 내리치지만 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서너 시에 뜨겁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토는 무기가 천간이요. 진술충미. 혼자 4개입니다. 욕심이 좀 많죠. 왜 그러냐? 천간은 기운이니까 기운은 균등하게 오로 움직입니다. 기운은 절대적인 거잖아요. 네. 오가 절대적인 건데 현실은 사로 나타난다겠습니다. 오가 사로 나타나려면 뭔가 하나는 어딘가에 좀 더 많이 하나 적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술충미가 많아지는 건 토가. 이게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은 경신이 천간이고 지지가 신이요. 이 수는 임계와 해자. 이것이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목에 해당되는 우리가 이제 산업은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뻗어가기 대표적인 산업으로 아동이라든가 네. 조경 같은 것 시작하는 개념, 뻗어가는 개념 그리고 나무는 나무인데 죽어있는 나무로서 나무로 망치를 만들어 두드리고 이런 거는 흉기로 뜬다. 이거는 금에 가까운 거죠. 네. 그러니까 목은 뭔가 뻗어가는 새로 것들. 자라나는. 그렇죠. 네. 그리고 좌측으로 움직이니까 스포츠 중에서도 뭐 마라톤처럼 혼자 움직이는 스포츠 이런 것들이 되는 거겠죠. 화는 아까처럼 대표적인 것. 방송. 왜? 현실보다 이상이니까 이상을 추구하는 것. 소설, 공상, 과학, 만화, 영화. 특히 영화 같은 것. 우리 영화가 지금 얼마나 뜨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바로 이런 것들이 그렇네요.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2, 3년 후까지인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되는 거야. IT나 전자. 그 다음에 토를 대표하는 것은
우리 RTN 무슨 TV? 부동산 TV. 부동산 TV인데 이 부동산 중에서도 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땅을 의미하면 네. 땅에 관계된 것. 그러니까 토지, 대지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 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금은 또 뭡니까? 뭔가 통제하는 기상이니까 통제하는 게 뭡니까? 군인, 경찰, 하다못해 의사 같은 경우도 째는 부분들은 외과 같은 경우는 이쪽에 해당이 되겠죠. 네. 이런 부분들 누군가를 통제하는 거. 그리고 운동을 하더라도 어떤 운동? 서로 부딪힘에 통제하는 운동, 막 치고받고하는 운동. 격투기 이런 거. 그렇죠. 그다음 우리가 전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운동 같은 경우 주로 이건 전사니까. 네네. 그래서 이쪽이죠. 뭐 태극 전사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아하. 있긴 있습니다. 꼭은 아니지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들어. 예를 들면 그다음에 이제 이쪽 여기는 뭡니까? 수에 해당되는 것, 깊은 지식, 노인에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이제 해양이나 수산에 관련된 것, 혹은 주택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떻게 주택이 수에 해당되느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건 이제 또 다른 개념, 편안한 보금자리 개념에서는 토이기도 하지만은 네네. 근데 수라는 건 뭐냐? 우리가 모든 걸 해서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지구의 자전 원이니까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그 모든 걸 따질 때 가장 기본은 출발점인 목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나를 기준인데 여러분들 잡읍시다. 내가 어디서 나왔죠? 나라는 존재 나온 것은 육체적으로는 엄마한테 나왔죠. 네. 그래서 엄마, 내가 있는 과거, 이것이 엄마라서 이 수는 엄마들 같은 노인을 통해서 젊은이가 나왔듯이 네네. 이런 개념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아침에 보통 어디서 나옵니까? 혹시 호텔, 여관, 뭐, 이런 데서 나오진 않죠. 뭐 서울역 길거리. 네. 주로 집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뜻이 누구나 집에서 나오고 집으로 갈 때 내 가장 편안하게 머물렀다 출발점, 집입니다. 그래서 수는 집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수의 흐름을 본다면 집의 개념인데 올해 자 수의 흐름들이 수가 지금 가장 약하다겠죠. 네. 그럼 집이나 아파트 같은 게 상승돼 있을까요? 하락돼 있을까요? 하락도 있죠. 예, 말하자면 바닥인 겁니다. 그래 꿈틀꿈틀 막 움직이고 있지만 바닥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나가는데 이게 원리 중에 하나 바로 그런 겁니다. 올해가 갑오년이라고 해서 먼저 했듯이 갑오년이라고 해서 갑오년을 해석할 때 오는 화의 개념을 그대로 따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갑은 목의 목인 개념이죠? 목인데 이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때 목의 기운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네네. 이건 돌고 돕니다. 자, 돌고 든다고 칠 때 목의 기운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은 자, 이제 막 박사님 아나운서가 공부하는 기운을 막 시작했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그럼 공부 잘하지 잘합니까? 못하죠. 네. 언제 잘합니까? 공부를 좀 마지막 지나고. 마지막 잘하기 시작해서 제일 잘할 때는 마지막이죠. 언제까지? 공부를 끝내고 논다. 네, 그 다음 네. 바꾼다면 오히려 그때 더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때는 목의 기운이 오히려 약하게 시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조경, 아동 이런 관련 사람이 서서히 약해져서 네. 천간에 또 중요한 게 있어. 현실은 이 갑이라든가 병이라든가 정 이런 것보다는 음의 세상에서 정 이런 것들을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갑년부터 을년이 목의 대명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을년을 기준으로 해서 목의 기운이 가장 약한 시기가 되는 겁니다. 을년과 병년 그리고 개년과 갑년이 오히려 그 수의 기운이 가장 약한 시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더 얘기하면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아가지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그 화면을 보면서 이쪽 화면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 나가봅시다. 네. 자, 이제는 석화 리듬으로 분석하는 그 각 산업별 오행 운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저 화면을 보시면은 그 석화 리듬 10년직 석화 리듬 많이 했죠? 동양 미래 예측 방법론입니다. 현재 서양 미래학회도 보고해서 움직이는 공식 동양 미래 예측 방법론 10년주기 석화 리듬은 개인의 미래뿐이 아니라 산업별 사회 각 분야의 미래도 예측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건 10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리듬입니다. 물론 60년 주기하고 120년 주기 석화 리듬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10년 주기 석화 리듬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건 누구나 이 강의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 연도로 여러분 자식 2011년 여기 11년 하면 천간이 신묘, 임진, 계사, 갑오 올해 14년이죠. 네. 의미하듯이 여기 잘 보시면 밑에 있는 숫자는 뭐냐? 연도의 끝자리를 의미합니다. 2011년 거기 신 2년입니다. 매마다 매 2년이 들어가면 임이 나오고 매 3년이 들어가면 개가 나오고 매 4년이 들어가면 갑이 나옵니다. 이거 뭐냐? 2004년도 갑신이요. 2014년은 올해가 이제 그 갑오년이고
그 다음에 이렇듯이 항상 갑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듯이 병, 정, 무, 기, 경 이렇게 쭉 나열되면서 움직이는데 여기서 볼 때 봄 똑같이 이렇게 11년부터는 아니지만 11년부터 봄이 들어간 다음 봄 1, 2년, 여름 3, 4, 5년, 가을 6, 7년, 겨울 8, 9, 10년인데 이 중에서 3년부터 7년까지 5년이 석가래드의 여름과 가을에 해당되기 때문에 좋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 8년부터 2년까지 8, 9, 10, 이 3년이 가장 슬럼프에 해당되는 네네. 거고 그 다음 1년, 2년이 사실 봄이 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거죠. 기본적인 10년직의 흐름을 갖는 겁니다.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하나씩 본다면은 이제 오행수에 해당되는 것. 올해가 수를 보면은 해양수산 관련 석가래즘인데 올해가 어디입니까? 여기 보면은 대략 4년. 이걸 2014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해양수산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2009년, 10년, 11년에 하나의 전성기를 누리고 특히 이제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전성기라 하죠. 전성기를 누리고 2012년부터 서서히 조금씩 하락세를 탑니다. 네. 그러다가 2013년, 14년 이 두 해가 가장 약한 시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2003년, 4년, 93년, 4년 항상 이럴 때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맞아요. 해양에 관련된 어떤 사고라든가 수가 약하면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것은 화하고 토가 또 강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에 관련된 것에서 좀 치명적인 문제는 93, 94, 2003, 2004, 뭐 2013, 14 이럴 때 보면 주로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자, 올해까지고 내년부터는 서서히 이제 조금씩 수습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석가래즘의 봄이라고 해서 잘 나가는 건 아니라겠죠. 그래서 해양수산은 아직까지 2015년, 16년까지는 그렇게 좀 두각을 나타내거나 다시 회복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단 내년부터 이제 정비의 단계로 들어가겠죠. 조금씩 이제. 그래서 2017년이 들어가면 다시 해양수산 관련된 그런 분야들이 상승을 해 나가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해당할 때 100%가 아닙니다. 이쪽에 관련된 업종에 보통 60, 70%, 70% 전후가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럼 다시 또 이번 목이라고 합니다. 목은 동력, 아동 관련, 조경 관련, 혹은 자동차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동력 중에 하나니까. 동력이니까요. 예, 예. 이런 부분들 또 스포츠 중에서도 뭐 개인적인 마라톤 같은 이런 운동도 여기에 해당될, 뭐 바디빌딩이라든가 이런 네네. 부분들은 아마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볼 때 여기는 올해 2014년부터 서서히 여기 현재 2011년, 12년, 13년 동안을 나름대로 호황을 누려온 겁니다. 지금. 네. 누리면서 서서히 올해부터 기운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년 후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꺾여 나갑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가을부터 이제 쳐서 지나면서부터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내년 후년이 가장 그런 약한 시기에 해당이 돼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쪽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지금 서서히 그런 것들을 관리를 좀 많이 해주고 네. 준비를 다독거리면서 한동안 잘 나갔다고 계속 잘 나갈 거라 생각하고 마냥 고하다 보면 한 방에 정말 가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젠 물러날 때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해서 많이 대비를 그렇죠. 해주도록 하십시오. 특히 이쪽 관련된 분 중에서 지난 한 4, 5년 동안 상당히 잘 나가다가 올봄이나 여름에 약간 자존심 상할 정도 조금 타격이 좀 있었다. 네네. 이러면 이게 조짐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이를 뭐 접든지 최대한 축소시켜서 안정적으로 최소한 2년 혹은 4년간 2018년까지 안정적으로 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특히 가보올림 병신 정요 좋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화에 관련된 것. 바로 화는 우리가 얘기했던 IT, 전기, 전자, 방송 분야 이쪽인데요. 여기 보시면 올해가 2014년이죠. 딱 가을이네요. 예, 15년 가을입니다. 전성기가 2004년 작년부터가 전성기였으면 3년이 전성기니까 실제 이것들은 2011년부터 상승기를 맞이하다가 네. 2013, 14, 15년에 상당히 뜨는데요. 또 한 가지 이게 뭐냐? 천간의 기운 가지고 움직이지만 지지에도 방송을 의미하는 게 사오라겠습니다. 미도 약간 방송을 또 의미하는 네네. 화입니다. 그래서 작년이 2013년이 개 4년, 올해가 갑 5년, 내년이 을미년에서 천간 말고 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게 지지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것까지 화를 의미하다 보니까 정말 화에 관한 것이 정말 강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서 약한 것은 아까처럼 자, 화가 강할 때 오행에 서로 극을 하는 수와 금이죠. 금이 약하죠. 네. 그 중에서 수는 석가래드의 겨울이니까 가장 약하고 금도 타격을 좀 받는 겁니다. 네네. 아직 금은 봄에 있긴 하지만 바로 화기 강하다 이렇게 타격을 받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인 거고
그리고 잘 나가다가 2016년부터 16년, 17년, 18년 동안은 특히 17년, 18년이 바로 우리나라의 IT 분야, 이제까지 앞서가던 IT 분야, 이런 전자 분야, 이걸 무조건 기업을 독촉하고 직원을 재촉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한다든가,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앱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위주가 됐더라면, 그런 거 네네. 위주가 됐다면 그런 것들이 포화 상태가 돼가는 겁니다. 언제? 가을인 올해 내년부터 이미 속으로는 기운이 기울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현명한 업체들은 올해부터 다음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뜨는 것이 뭐냐? 네. 바로 이제는 부동산, 아니, 토에 관련된 게 뜹니다. 좀 더 현실적인 것이 뜹니다. 이제 현실적인 거. 그 다음에는 또 금 기계가 뜬다든가 이렇게 돼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것이 바로 현명한 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방송의 영화도 앞으로 내년까지는 아주 엄청나게 뜨겠지만 네. 그 이후에는 왜 내년까지 방송 영화 뜨다 보니까 많이 투자합니다. 거기에 투자했던 분들이 주로 2016년, 17년에 어떻게 이제 거의 이제 많이 깨져나갑니다. 그러면서 겨울을 맞이하죠. 그래서 절대 주의할 것. 2015년에 무리수를 던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방송에 관련된 영역 아주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에 관계된 것 부동산이죠.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2014년 여기입니다. 13년 자 서서히 작년부터 부동산 땅 특히 땅에 대해서는 작년부터는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땅에 관련된 것. 그리고 건강. 그래서 건강이나 토지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16년까지는 상당히 계속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강 분야도 지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그래서 앞으로 16년, 17년까지는 아주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자신있게 과감하게 뭐 투자를 하셔도 되고 열심히 노력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강이죠, 금. 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직 어떻습니까? 석가리듬의 봄입니다. 이제 막 깨어나려고 예, 이제 깨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즉, 지난 2007년, 8년, 9년까지는 상당히 능력 발휘 영향이 강해되다가 2010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11년, 12년에 바닥을 치고 13년부터 다시 조금 움직이려고 하다가 올해 14년 오는데 아까처럼 아주 약한 시기긴 하지만 올해가 화기운이 워낙 위아래로 강한 시기다 보니까 네네. 타격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철강이 다시 뜨다 보다 보니 철강이나 군, 경찰, 검찰 뜨다 보니까 올해 군, 검찰, 경찰이 문제가 되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검찰이나 경찰은 바로 혁신을 통해서 내년에 새롭게 태어난 물가부터 그래서 내년부터 더 확고한 틀을 갖추는 그런 형태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안정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석가리듬의 흐름인데요. 바로 이런 오행의 흐름을 통해서 흐름을 정확히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라면은 내가 하는 분야뿐이 아니라 혹시 투자를 할 때도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석가리듬, 각 분야별 석가리듬 정확히 활용해서 보다 건강하고 보다 행복한 삶 영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석가리듬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오행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 보죠. 벌써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석가리듬 통해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 보시고 싶으시거나 이전 내용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RTN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무료로 다시 보기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소지학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석가리듬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오행 운세, 그중에서도 2015년과 2016년에 뜨고 지는 산업들 살펴봤습니다.